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김민석, 오세훈, 한동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코리아 정보 리서치입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김민석이 1등으로 나오고요. 오세훈이 2등, 한동훈이 3등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50% 밑으로 꺾여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천지일보가 꾸준하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를 보는 방법은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추세. 예, 추세. 소위 말해서 지금 몇 프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리고 유지되느냐. 지금 보수 정치 내부에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저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천지일보에 난 겁니다. 네,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고 있느냐. 오세훈이 1등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6월 15일, 16일 최근입니다, 여러분. 3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남녀 1029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ARS입니다. 예. 무선 자동 응답 100%. 이걸 보면 오세훈이 지금 1등으로 나옵니다.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오세훈과 한동훈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지지율입니다. 장동혁 12.9, 이진숙 9.4, 이준석 이런 순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점은 뭐냐? 한동훈과 오세훈의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이영풍TV와 우잘사TV를 보시는 분들은 장동혁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통계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팩트 앞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장동혁의 지지율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빼면 어떻게 돼요? 16.3.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빼봅시다. 16.9, 12.9니까 4%포인트 차이 나죠. 4%포인트가 차이 나니까 표본오차 6.2% 표본오차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표본오차 안에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의 지지율이 오세훈, 한동훈보다 떨어진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음 장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깐만. 이진숙 의원의 저 수치가 올라간다. 9.4%. 9.4%. 이것도 유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장표 보세요. 자, 민주당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김민석이 앞서가죠. 15.8. 정청래 9.9. 뭐, 그 외 사람은 특별한 의미 없는 것 같고. 결국 김민석과 정청래인데, 김민석이 8월 달에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와 이제 대권 경쟁이 불가피하죠. 네.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이 전체입니다, 전체. 이건 작년 거죠, 작년 거. 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죠. 지금 오늘 6월이니까, 10월이니까, 한 8개월 전에 어땠느냐? 8개월 전에.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통령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장동혁 당대표가 1등이었죠. 16%. 저기에서 한동훈과의 차이도 거의 6% 이상, 즉 오차범위 밖으로 살짝 비껴나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작년 10월이면은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2달째 되는 작년 8월 말에 당대표가 됐으니까 9월, 10월.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시켜라 라는 여론이 드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하나 장표가 하나 더 있죠. 있습니까? 하나 더 있죠. 자, 이거. 예. 이게 며칠 전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여야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 여야를 다 집어넣었을 때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가, 자, 방금 앞전에 장표 한번 더 보여주세요. 8개월 전에는 장동혁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1등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오차범위 뭐 안에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장동혁 16%. 제가 본 거는 22%까지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조국, 그 다음에 한동훈,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3일 전에 한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김민석이 1등으로 치고 나오고, 오세훈, 한동훈이 치고 나오고, 장동혁이 4위로 떨어집니다. 이진숙이 여전히 살아있죠. 이걸 보면은, 이런 추세를 보면 여러분 어떤 점을 느끼실 수 있나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 이걸 볼 수 있죠. 이 여론조사는 불특정 다수 한 1000여 명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포인트를 얻었느냐, 몇 포인트를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 직전 작년 8개월 전 여론조사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8개월 전. 예. 자, 8개월 전은 장동혁 16, 한동훈 9.9, 이진숙 6.2 이렇죠. 3일 전에 오세훈 15, 한동훈 13, 장동혁 10, 이진숙 6.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진숙이 6이죠. 3일 전에. 8개월 전에 어땠습니까? 여전하죠. 6.2%죠. 그러니까 이진숙의 지지율은 8개월 전 6.2%나 지금 6%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의 지지율이 뒤바뀐 거예요. 자, 3일 전에 거. 자, 천지일보. 자, 내리시고.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상세 보도한 문화일보, 오늘 석간신문이 나눈 겁니다. 뭐 기본적인 수치, 이건 뭐 올라갔냐, 유지하냐, 내려오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 지역별 반응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요. 대한민국 정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어떤 근거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지도자는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영역에서 또는 민주당 영역에서, 자, 민주당 영역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 현실.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현실 정치 현실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후보가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곤란합니다. 그건. 이거는 지역 패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화당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중부 벨트, 민주당은 시애틀, 서쪽의 시애틀부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서쪽 해안벨트, 동쪽 해안벨트, 거의 다 민주당 표입니다.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지지율이 중요한가? 이건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숫자는 그대로 보여준다. 즉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은 작년 출범했을 때보다 뭔가 변화가 있다. 이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이기 때문이고, 그나마 당원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해 준다는 거죠. 뭐 대구의 주호영유처럼 뭐 당원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지도부는 최소한 아니었다. 그래서 지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 재선거 국면과 한동훈 복당을 앞두고 있는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어제 의총장에서 떠들어대는 거 보셨죠? 응? 박준태 실장이 잘 막아냈다고 언론 보도가 돼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정말 이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그나마 장도경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이렇게 변화가 오느냐? 이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막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 당원 총투표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필요하면. 그래, 장동혁 지도부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필요하면 전 당원 총투표로 결정해버리자. 자, 저는 여러분 정신승리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신승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 앞에는 엄중해져야 됩니다. 팩트 앞에는 정말 엄중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을까? 물론 지방선거 때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그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 뇌리에 기억의 잔상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장동혁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절대 뭐 여론조사는 전부 조작이야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거든요. 추세 올라간다, 유지한다, 내려간다. 제가 그래서 천지일보 여론조사 10개월 전 걸 끄집어낸 겁니다.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오세훈,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진숙은 본인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대. 왜냐?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지역별로 보면 3일 전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에서 오세훈이 14.6, 김민석 13.8, 경기 인천에서 오세훈 17, 김민석 15,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동훈이 20, 오세훈이 13, 대구 경북에서는 오세훈이 22, 한동훈이 17, 충청 강원에서는 강훈식, 민주당 강훈식 있잖아요. 21, 오세훈 18.3. 호남 제주는 김민석 29, 정청래 8.8.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틀 전 에브리 리서치에서 장동혁 1위. 예. 뭐 그런 것도 참고합시다. 장동혁 당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특히 전 당원의 거의 절반이 있는 영남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남 지역의 당원, 책임 당원,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 세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게. 이진숙의 지지율이 왜 6%를 유지하겠습니까?
발언이 아주 세죠.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곧 그냥 맛이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옆에서 너무나도 잘 보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뺏지 못 달았죠. 출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을 보수당 지지자들은 조금 경계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뭔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좀 더 세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는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저런 조직들은 중도 확장해야 된다. 뭐 중도가 어디 보입니까? 중도가 눈에. 그래서 정말 더 민첩하고 신속하고 세게 나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영남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춤하게 되면은 장동혁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잠실에 나가서 장동혁 당대표가 그 무더운 날 와이셔츠 한 장 달랑 입고 그 뜨거운 광장에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앉아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야 된다. 예? 왜냐? 상대방 진영이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정권 진영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놓고 뭐 중도 확장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더 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래서 이 전지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동훈이 20.5가 나옵니다. 오세훈이 13.4. 장동혁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오세훈이 22.4, 한동훈 17.9가 나옵니다. 이 말은 장동혁 당대표는 더 3등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일단은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영남 지역에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보수 진영에서 1등, 2등 자리를 오세훈, 한동훈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음이 들어온 거죠.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경고등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쭉 쓰시는데 보면 대한민국 정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역 정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역 정치예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8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 중도를 표방하지만 좀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왜? 민주당 지지자도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많고 이러니까 좀 눈치 보는 거죠. 그걸 중도라고 적당하게 포장을 해주지만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힘센 쪽에 붙거나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쪽에 붙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권 또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남이나 호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남은 그냥 묻지마 민주당 지지 아닙니까? 거의 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남은 부울경 지역 중심으로 민주당 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영남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앞세워서 집권하고 해보니 이거 되네. 그게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성공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한나라당, 미래통합당의 서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영역에서 지지자나 유권자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지금 속에 천불나 죽겠는데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자기 측근들을 똘똘 규합해서 돌파하는 강력한 지도부를 원한다 이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거예요. 한동훈이나 저는 기회주의 배신자 세력에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과제다. 결국은 오늘 최고위원회 제가 출근하면서 쭉 들어봤는데요. 우재준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우재준이 오늘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저게 뭔가 전략적인 멘트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재준의 멘트. 지금 재선거 국면에서도 한파든 대안과 미래든 이 사람들이 재선거 국면에서는 더 이상 장동혁 당대표를 건드려서 이거는 이길 수도 없고 실효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재준의 멘트는 그겁니다. 지금 재선거 국면에서는 뭐 청년들 무서워하잖아요. 청년들 여론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잘 돕겠습니다. 그런데 우재준이 뭐라고 하느냐. 올 가을에 이 재선거 국면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지도부 사퇴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작전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우재준의 멘트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선거 국면은 추석 전에 정리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벌써 재선거 소청 들어가죠. 국정조사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특검이다. 오늘 장동혁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특검. 야당 주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재선거 국면은 어쨌든 간에 추석 전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노리고 있는 게 뭐냐? 반 장동혁 세력은 노리고 있는 게 뭐냐? 전당대회 열자 이거 아닙니까? 지도부 사퇴하고 전당대회 열자. 그래야 2년 뒤에 총선 공천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작전을 지금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선거 국면에서 장동혁을 끄집어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우재준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재준 뒤에 누가 어떤 세력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양자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끼리 앉아가 정신승리 하다가는 또 뒤통수 막 낳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배신 오세훈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 띄워도 여론조사하면 올라가요 지금. 이게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제발 이영풍TV, 우잘사TV 보시는 분들은 정신승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요 분기점 있을 때마다 제가 냉정해져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건 누구죠? 대법원장? 파기 자판? 어쩌고 그럴 때도 제가 그렇게 열불 냈지만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법원장 이름 기억도 안 나네. 그 사람 결국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때 많은 분들이 드디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하면 뭐합니까? 결론이 안 나는데. 파기 자판했어야지. 자기.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된다. 지금은. 지금부터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 네, 조희대. 조희대 사건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야, 잘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못 나오겠다. 웬걸? 서울 고법 판사들이 뭐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시켜버렸으면은 대선 후보로 나오지도 못할 뻔했는데 결국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거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다 뺏기고 나서 자리 뺏기고 나서 이야기해봤자 그건 그냥 옛날 무용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정치평론 방송을요, 내 감정, 내가 속에 첨분하는 내 감정을 해소하는 방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절대 지지자가 되어야지 추종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추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종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라붙지만 지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른 소리 할 때는 바른 소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지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관위 첫 번째 자막 올려주세요. 지금 투표용지가 문제되는 이슈가 있죠. 물론 이번 사태는 뭐 투표용지 부족해서 뭐가 됐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부정선거거든요. 부정선거. 근데 그 단초를 열었던 투표지, 그 종이 투표용지가 전부 수의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상하죠. 이거 투표용지가 전부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보통 수의계약을 경쟁입찰하는데 수의계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수의계약을 할까? 보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 선관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인쇄소하고 계약했대요. 대구는 대구에 있는 인쇄업체가 하는데 내리십시오.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부산시 선관위는 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인쇄소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에 있는 인쇄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응? 왜 부산시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인쇄소하고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도 더 들어가요. 운송료가 배송비로만 580만 원이 더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또 배송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인쇄업체가 많습니다. 중앙동에. 부산 중앙동 가면은 부산에 있는 인쇄업체 주문을 넣으면 빨리빨리 배송이 되고 혹시 뭐 인쇄가 불량하든지 하면 바로바로 수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인쇄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까?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인쇄업체하고 인쇄계약을 맺었는데 5천만 원 초과 계약인데 수의계약이랍니다. 부산은 350km 가량 떨어진 성남의 소재, 성남의 인쇄소하고 계약, 수의계약. 웃기죠? 서울에 있는 자치구 선관위 중 송파구, 성북구, 광진구 선관위는 16곳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이상한 거죠 이거. 그리고 투표 용지 장당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25원, 어떤 곳은 75원. 제일 비싼 곳이 강원도 선관위입니다. 75원. 대구는 25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구시 선관위가 제일 정상이야. 이걸 딱 보면 장당 25원이고 같은 지역에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부산은 왜 성남에까지 보내고 장당 가격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75원이야 되냐?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구린내가 나는 거죠 이거. 다음 노태학 해외 출장. 해외 출장마다 와이프 데리고 갔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추었습니다. 비행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명에 1262만원. 비즈니스 클래스 1262만원. 내리십시오. 8박 11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비즈니스 한석에 1262만원. 와이프 데리고 1262만원. 호텔비. 중앙선관위는 외부에 공개되는 사후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선거제도 뭐 한다 이러면서 전부 보면은 휴양지, 이탈리아, 뭐 피렌체, 몰디브, 뭐 몰디브 가서 까라멜 야끼아또 마시나? 몰디브 가서 뭘 연구하는데? 몰디브 가서. 몰디브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배워야 될 선거제도가 있어요? 몰디브에서? 놀러 간 거지.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요, 덴마크, 스웨덴 연구 안 해도 될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번성한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가서 선거제도 뭐 연구해야 돼요? 그것도 부부 동반 보내가지고 노태하기를? 비즈니스 클래스 1262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8박 10일 동안? 교수들이 뭐 논문 쓰는 거 없나? 사전 저널 스터디 하면 안 되나? 놀러 간 거죠 뭐.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관광 출장 도피 휴직. 네,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관광 출장 도피 휴직 아빠 찬스 수의 계약 기가 차는 선관위. 이거 출장이요 사실상 외유성 관광 아닙니까? 그 와이프는 왜 데리고 가? 와이프는. 그러니 중앙선관위원장이 그냥 룰루랄라 즐기는 자리가 된 거죠. 판사들이 중앙선관위원장 되면 이런 또 비즈니스 킥백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중앙선관위원장 판사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런 시스템이니 이 조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요. 도피 휴직. 왜 선거철마다 휴직하는 거지? 휴직하고 가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외국 가서 뭐 하는 거야? 아빠 찬스. 이건 작년에 문제가 됐죠. 아버지가 뭐 인천시 선관위. 근데 뭐 강화도에 있는 뭐 지방직 공무원인 아들을 위해서 뭐 원룸인가 그거 비용도 만들고 결국 없는 티오도 만들고 충청도 어디는 선관위 지도과 직원들이 그 군수 비서실에 가서 그래서 결국 그 선관위 직원의 뭐 딸인가 또 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수의계약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보도가. 투표용지. 자 내리시고요. 이런 선관위라면 이거는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를 보도 보면 민주당도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여론이 이러니 선관위 투개표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겠다. 행안부가 뭡니까 여러분? 내무부입니다. 옛날 내무부. 권위주의 정권 이전 시절에 선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거관리 사무를 누가 했냐?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내무부.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40-50년 전처럼. 그럼 선관위는 그냥 선거제도만 관리하는 거죠. 이런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뭐 한겨레신문 등을 보면 외국 선관위는 의회 정부 통제를 받는데 독립성 보장에도 감시구조 갖춰져 있다. 외국.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는 뭐라고 합니까? 내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건드리지 마. 감사도 하지 마.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그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태극기를 든 30대 남자가 흉기 휘두르다 자해. 이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저녁에. 근데 이 보도를 한 재래식 언론은 이 남자가 누군지 자해를 한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리시고. 여기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제보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제기합니다. 1번. 이 30대 남자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30대 남자 이거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장에 혈흔이 있었는데 뭐 자해를 했으니까 뭐 혈흔이 있었는데 그럼 피가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피 냄새가 아주
부패했다고나 할까요? 뭐 아주 막 냄새가 아주 지독했다. 자, 그러면 그 피가 사람의 피냐 동물의 피냐, 이거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인이었냐 그 남자가, 그 현장에 떨어졌던 아스팔트에 떨어졌던 그 혈흔이 사람 피냐 동물 피냐. 만약에 그게 중국인이었고 그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 동물 피였다면 동물 피 싸가지고 와서 자해 소동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중국인이 나타나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전해드릴 기사, 테러 자작극 의혹 개혁신당.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정이한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로 선거 활동을 했는데, 뭐 유세 중에 지나가던 차가 뭐 음료수를 집어 던져가 뒤로 넘어졌는데 내진탕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랬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음료수 집어 던졌던 사람하고 이 정의한 후보하고가 이 사건 전에 통화를 했다는 걸 경찰이 입수를 하고 그동안 내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작극으로 드러난다면 이 젊은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예. 이 젊은 정치인은 아버지가 부산의 아주 유력한 의료법인 대표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가 인준안이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사람이 주한 미 대사로 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뭐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5년생이고 서울 태생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북 출신이에요. 실향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전후에 한국으로 내려온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은 일본에서 보냈고 75년도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가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죠. 한참 뭐 주한 미 대사가 공석일 때 모스탄 대사가 뭐 주한 미 대사 온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어떤 정치 세력에서. 자, 내리시고요. 결국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여성 미 대사가 온다 이겁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